초등학생 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마추어 주부예요. 수입이 괜찮고 꽤나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결혼하고 출산한다고 해서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결혼 후 반년 정도는 직장을 다니는 듯 했는데 제가 임신을 함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처음에는 이직 준비도 할 겸 살림을 돌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편히 쉬지 않겠냐면서요. 살림하느라 힘든 것보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둬서 저희 집 수입 줄어든 게 더 힘들었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남편은 이직할 생각도 이직 준비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속 편하게 탱자탱자 놀기만 합니다. 이직을 하긴 할 건지, 이직 생각이 있긴 한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처음엔 많이 물어봤어요. 하지만 물어볼 때마다 짜증을 내서 다툼만 반복되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뭐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정말이지 집에서 나갈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요. 고집도 센데 자존심은 더 세서 더 이상 물어볼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직장이 없으니 수입도 없었고 당연히 저한테 주는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반년 동안 직장 생활하는 사이에도 단 한 번도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연애 때부터 남편이 돈 관리를 능숙하게 못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기에 결혼 직후 경제권을 저에게 넘기라고 했더니 온갖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갖다 대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결혼 전에 나 몰래 받은 대출이라도 있는 건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면서 자기가 나중에 직접 정리해서 넘기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구경도 못했네요. 그래서 그럼 공과금이랑 각종 고정비라도 반반씩 내고 생활비 각출하자니까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단 한 번도 입금을 안 했어요. 이런저런 일들로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네요. 돈 때문에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의 신뢰에 대한 거니까요. 나중엔 대놓고 직장이 없는데 돈이 있겠냐며 생활비 못 주니까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정말 많이 싸우고 죽일 듯이 화도 내봤지만 그냥 배짜라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하며 버티더라고요. 집구석 늘어져 있는 게 직업인 듯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쉬고 있는 남편을 보면 억장이 무너지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살림을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들 밥 먹을 거 세팅 다 해놓고 애들 깨우고 출근하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자고 있어요. 처음에는 애들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는데 가만 보니 애들 학교 갈 때까지도 자빠져 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살림시키려면 생활비 내놓으라며 큰소리쳐요. 간두도 이런 간두가 없어요. 애들 챙기는 건 고사하고 점심때 되면 먹을 거 없냐고 전화합니다. 화 안 내려고 침착하게 냉장고에 뭐뭐 있으니까 꺼내 먹으라고 해도 결국 집에 와서 보면 스팸만 구워 처먹어요. 그나마 유일하게 하는 건 분리수거예요. 평일낮에 해야 하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안 하려고 해요. 백수인 거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요. 분리수거는 일요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같은 동사는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한번 같이 탔다가 남편이 분리수거도 해준다고 자상한 남편이라고 얘기해줬더니 그것만 잘하네요. 시어머니도 나빠요. 남편이 백수인 거 모를 리가 없어요. 시댁은 평일에도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모르면 오히려 이상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침이 뚝대고 저한테 한 번을 티를 안 내세요. 가만 보면 남편은 편하게 먹고 살려는 심보로 저랑 결혼한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출근 준비에 애들 밥 챙겨주고 일은 일대로 바쁘고 퇴근하고 오면 또 할 일이 있어요. 애들 준비물 챙겨줘야 하고 학원에서 별일 없었는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해야 하고 조금씩 한다면 설거지에 빨래에 할 일이 끝도 없이 생겨요. 애 키우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쉰다는 기분을 느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수식충이 남편은 하는 일이라곤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붙잡고 있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전생에 제가 나라라도 팔아먹은 걸까요? 남편하고 다투다가 이혼 얘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애가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오히려 저를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며 쫓아내려고 하는 나쁜 년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혼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동서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남편이 어머님께 드리는 생활비 때문에 어머님이 시동생한테 항상 비교하고 잔소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무리해서 늘릴 수도 없으니 저희 남편이 얘기 좀 잘 해달라는 거였죠. 근데 전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슬쩍 돌려서 동서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동서네가 얼마씩 드리냐는 질문에 억울한 동서는 술술 늘어놓더라고요. 자기네들 양가 50만 원씩 공평하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2배를 하니까 비교된다면서요. 50만 원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머님이 항상 잔소리 하신다네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지독하지만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자기 엄마만 챙긴 남편 때문에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는 생신 때 10만 원씩 드린 게 전부였어요. 심지어 집도 내가 해왔고 애도 내가 보고 살림도 다 내가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놈을 데리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직장 다니느라 애들을 못 보니까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장모님한테 맡기라는 소리나 하고 너무 미안하고 열받는 건 저도 저희 엄마밖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시고 나서는 반찬도 해서 가져다 주시고 와서 저 대신 집안일도 해주세요. 왜냐면 남편은 집에서 탱자탱자 노느라 바빴거든요. 저희 엄마 70이에요. 근데 저 모질이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엄마가 다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오는 건 또 싫어해요. 오셔서 집안일 하시면 자기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한다네요. 아니 불편하면 도와주면 되잖아요. 남편이 어떻게 눈치를 줬는지 이제는 저희 집에 잘 안 오려고 하시고 저보고 들렀다 가라고만 하세요. 정말 한창 커가는 애들 생각해서라도 쓰레기 같은 남편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애들 한 번도 봐주신 적도 없고 저희 집 와서 하다못해 밥상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어요. 근데 매달 100이라뇨.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니 저 혼자만 아둥바둥하면서 버티고 있었네요. 저 혼자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런 저를 보면 남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렇게 며칠 동안 넋이 나가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시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아보니 저보고 대뜸 회사 다니는 게 벼슬이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아무리 회사를 다녀도 그렇지. 집안 꼴이 이게 뭐냐며 냉장고는 텅 비어서 남편 먹을 것도 없고 자기 동생 굶기는 거냐며 여자다 집안일부터 돌봐야지 회사 다닌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냐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정도가 지나치지 않냐며 전화하셨다네요. 그렇게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다 싶어서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전화를 해서 저보고 어디 손이 시누이 전화를 먼저 그렇게 싸가지 없이 끊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누이가 건네받아서 저보고 2년 전연하는데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참고로 시누이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도 한 번 안 해봤어요. 평소에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티가 나요. 여자들이 회사 간다는 걸 화장진하게 하고 이쁜 오피스룩 입고 동료 남자들 꼬셔서 시집가는 거 아니냐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라거든요. 실상은 내 상사라는 이유로 남의 비위 맞춰가면서 틀린 말도 맞다고 하고 재수없는 사람도 절친처럼 대해주며 다녀야 하는 게 직장생활인데 알 리가 없었죠. 그날은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따기부터 날렸습니다. 시댁에 무슨 돈으로 100만 원씩 드린 건지 얘기하라고요. 제가 이사 가려고 아둥바둥 모으고 있던 돈 야금야금 빼서 쓰고 있던 거예요. 저는 당연히 핸드폰으로 거래하니 남편이 못 건들 줄 알았는데 밤마다 제가 잘 때 제 핸드폰 들어가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범하게 제 엄지손가락 지문까지 직접 찍어가면서요. 부모 위에서 범죄도 불사하는 둘도 없는 효자였는데 그걸 결혼 전에는 제가 미처 몰랐어요. 그제서야 본인도 큰일 났다는 걸 인지한 건지 찌그러져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안 그러면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둘 다 오늘 죽는 거라고 했죠. 제가 도끼 서린 눈으로 그렇게 얘기하니 기어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디 남편한테 이혼을 가지고 협박을 하냐며 저보고 직장 다니니까 네가 가장인 것 같냐며 애도 있는데 어디 함부로 가장을 내쫓냐며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집을 나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연락드려 저희 아이들을 부탁드렸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저를 불청객 보듯 하시면서 저보고 잘 왔다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네요.
그 이후로는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서 내 돈 내놓으라며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제 뺨을 때렸고 저는 관계 어린 깽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불렀습니다. 시댁에서는 주거 침입 아니냐고 하지만 시댁에서 직접 열어줬고 저는 깽판을 쳤지만 부서진 건 없었어요. 재물손괴도 해당이 안 됐죠. 하지만 남편의 횡령과 폭행은 빼박이거든요. 재밌는 건 시부모님도 다 알고 받아놓고 자기들은 전혀 몰랐다며 아들이 주니까 받은 거지. 아들이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돈인 거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거라며 잡아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몰래 제 돈 가져간 건 합의 봤어요. 양심은 있는지 아들을 감옥에 보내긴 싫었나 봐요. 위자료 포함 편취한 제 돈까지 1억 5천과 양육권의 양육비까지가 제 합의 조건이었어요. 결국 못난 아들 하나 지키려고 시부모님은 다 늙어서 집 팔고 월세집으로 쫓겨봤습니다. 근데 남편이 제 뺨 때린 건 제가 합의를 안 해줘서 벌금형 선고됐어요. 범죄 경력 조회하면 폭행전과 나오니까 아마 6개월 동안은 취업 안 될 거예요. 과연 다 늙은 시부모가 생활비를 벌어올지, 사회 경험 없는 철부지 시누이가 생활비를 벌어올지 궁금하네요. 동서는 그래도 저랑 나름 친했어서 제가 미리 기팀해줬거든요. 조만간 손 벌리려고 연락 올 거니까 잘 피하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 안 받으니 카톡이고 전화고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돈 달라고 난리라네요. 지금은 남편 짐 다 치워버리고 친정엄마 모시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어른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이혼에 충격받지 않고 받아들여줘서 미안하면서도 너무 고맙네요. 그동안 있으나 마나한 짐작 남편 치워버렸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